야3당이 오는 9일 탄핵안을 표결하기로 한 가운데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광주 전남 지지율은 또 0%를 기록했습니다. 나주의 시오리 농장의 의심 축에 고병원성 AI인 것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농장끼리 수평 이동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종합병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누출돼 직원과 환자 등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세계 70여 개국의 희귀한 조각과 장식을 한 곳에 모은 박물관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6차 집회가 내일 광주에서 열립니다. 지난 화요일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에도 불구하고 광주 전남 지역 지지율은 이번에도 0%를 기록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내년 4월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정한 새누리당 사로 광주 지역 시민사회 노동단체 인사들이 찾아가 규탄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은 없다. 즉각 탄핵, 즉각 퇴진만이 나라의 기본 질서를 파악한다. 여야의 입장이 시시각각 변하는 시국에서 야3당이 오는 9일 탄핵안을 표결하기로 한 가운데 시민들의 요구도 탄핵안 통과로 집중되는 양상입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휴대전화로 탄핵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가 빗발치는 가운데 박근혜 퇴진 광주운동본부는 내일 열릴 6차 시국 촛불 대회에 지난주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담화와 지금 탄핵 반대 때문에 시민들의 분노는 훨씬 더 높아졌고요. 관심과 참여도 더 높을 걸로 좀 예상하고 있고 이번 주는 10만 명 이상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내일 광주 금남로에서 대통령 퇴진 서명운동에 동참한 후 촛불 집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화요일 3차 대국민 담화와 새누리당의 당론에도 국민 여론은 여전히 싸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전국은 4%, 광주 전라 지역의 대통령 지지도는 0%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올겨울에도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나주 시오리 농장의 의심축이 고병원성 AI인 것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농장끼리 수평 이동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시오리 2만 5천여 마리가 긴급 살처분된 나주 지역의 한 농장.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 검사를 한 결과 H5N6형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농장 반경 3km 이내에 내려졌던 가금류 이동 제한 조치가 반경 10km까지로 확대됐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75농가가 284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축산 차량이라든가 농장을 방문한 차량이나 부득이 방문할 수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거점 초소에서 소독을 필요하고 농가에 출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보성에 있는 부화장을 거쳐서 전남 지역 44곳에 새끼 오리를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끼 오리를 통해 AI 바이러스가 추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올겨울 AI 수평 확산이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나주와 영암 지역은 국내 최대 오리 밀집 사육지라는 점에서 AI 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AI 경보 단계는 4단계 중 3번째인 경계로 격상됐고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소독 장비를 총동원해서 축산 농가와 철새 도래지, 전통시장 등을 집중 방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 오전 광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가스 누출로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60대 직원이 호기심에 자동 소화 장치를 조작했다. 화재 진압용 이산화탄소 가스가 대량 누출된 겁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갑자기 희뿌연 가스가 뿜어져 나오자 주차 관리요원들이 쓰러집니다. 병원 직원들이 달려와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키고 부축합니다. 광주의 모 종합병원 지하 주차타워에 있는 소방가스실에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누출된 건 오늘 오전 10시쯤입니다. 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밑에서 가스가 샜대요. 지하에서. 철제로 된 주차타워에는 화재 시 자동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없애버리는 자동 소화시설이 있는데 주차 관리요원인 64살 정모 씨가 호기심에 수동 조작 버튼을 눌러
가스통 25개에서 이산화탄소 1,400kg이 한꺼번에 분사된 겁니다. 이 사고로 정 씨 등 3명이 가스를 마시고 실신해 응급치료를 받았고 병원 직원과 외래 환자까지 모두 7명이 가스를 흡입했습니다. 가스가 누출된 병원 지하 출입은 1시간 가까이 전면 통제됐고 한때 환자들의 이동도 제한됐습니다. 엘리베이터하고 가스가 올라올 수 있는 계단 전부 딱 폐쇄 조치했고요. 폐쇄 조치하고 환자들 환기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파악한 뒤 정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차량 석 대가 연쇄 충돌해 운전자 등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광주시 북구 연제동 용두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경차와 충돌한 1톤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1톤 트럭 운전자 59살 한모 씨 등 4명이 크게 다치고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차선 변경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납품 계약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윤장현 광주시장의 전 비서관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광주시 전 비서관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를 들어 발부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재직 당시인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사촌이 일하는 특정 업체 등에서 돈을 받고 담당 부서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16개 업체가 관급자들의 납품 계약을 독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70여 개국의 조각과 장식을 한 곳에 모은 박물관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특색이 담긴 기념품뿐만 아니라 돌의 원형 그대로를 살린 쇼나 조각, 그리고 200년 전 티벳의 수도승이 썼던 종 등 희귀 조각과 장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하얀 맘모스 화석은 신선들이 논의는 중국 수저우 정원으로 다시 태어나고 짐바브웨에 있던 돌은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가 됐습니다. 티벳 수도승이 쓰던 종부터 나무로 된 불상까지 25년간 모은 조각과 장식품이 7천여 점. 무역사업가 김상덕 씨는 전 세계를 다니며 수집한 물건들을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혼자서 보는 것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광주 시민들한테 이런 거 같이 좀 이제 봐야 되겠다, 또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돌의 원형을 살리면서 가족, 사랑 등을 주로 다뤄 따뜻한 느낌을 주는 쇼나 조각들도 이 박물관의 특징. 자연을 신성시하는 짐바브웨의 쇼나족이 밑그림 없이 정과 망치 등 전통적인 도구만 사용해 작업한 겁니다. 평소 접하기 힘든 제3세계 예술품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어 눈길을 끕니다. 박물관은 앞으로 내부 갤러리를 활용해 불우이웃 돕기 전시를 열고 일정 시기마다 전시품을 교체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아이돌봄이 지원 사업을 아십니까? 돌보미가 직접 집을 방문해서 아이를 보살펴주는 서비스입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이 237만 원 이하인 가정이라면 한 아이를 기준으로 시간당 1,000원만 지급하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요,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용한 사람들이 10점 만점에 8.93점을 줄 정도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돌보미들은 일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특히 활동 수당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의 수당은 시간당 6,500원으로 최저 시급보다 조금 더 받고 있는 정도입니다. 노인 돌보미와 가사간병 방문 지원 도우미 등 유사 돌봄 사업 도우미들에 비해서 시급이 낮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수은 중독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남영전구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관리 부실로 수은 누출 사고를 일으킨 남영전구 대표 60살 김모 씨가 업무상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김 씨 등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남영전구 측과 현장 공사 책임자 등 2명의 변호인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일부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하루 사이에도 오르락내리락 기온 변화가 큽니다. 주말에도 아침에는 영도 안팎을 보이면서 반짝 추위가 예상되지만 낮에는 예년보다 포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주말 날씨 백단비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 겨울의 문턱에 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아침에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따뜻한 햇살을 머금은 저수지가 은빛으로 빛납니다. 모처럼 포근해진 날씨에 사람들은 가벼운 산책과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예, 아침에는 굉장히 추워가지고 파카를 입고 나왔는데 점심 식사하고 나서부터는 날씨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가벼운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오늘보다 낮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내일 낮 최고 기온 13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촛불 집회가 열리는 저녁에는 찬바람과 함께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지만 강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도 낮 기온은 11도까지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겠지만 광주와 전남 지역에 낮 한때 비가 살짝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중반쯤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본격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요즘 기온 변화가 큰 만큼 외출하실 때에는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여러 벌 옷을 겹쳐 입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MBC 뉴스 백단비입니다. 오비맥주 호남본부가 광주시에 장학금 1,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장학금은 광주 지역에서 판매된 오비맥주 제품 수익의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비맥주가 2003년부터 현재까지 14년째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기탁으로 장학금은 모두 4억 원이 됐습니다. 전일빌딩 안전진단 조작 논란과 관련해 윤장희 시장은 민선호기에 했던 유관검사를 지난해 정밀진단으로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시장은 오늘 회의에서 민선호기 때 정밀진단이 아닌 유관검사를 통해 D등급으로 나왔던 것을 지난해 8월 정밀진단을 통해서 C등급으로 바로잡았다며 이런 사정을 알기 어려운 시민들이 마치 광주시가 시민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